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내는 마음이 아쉽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해서 2024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트렌드 핫 이슈가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오랜 시간을 공들여 어렵게 준비한 창업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곳들이 요즘 얼마 가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터를 연상시키게 하는 창업 시장에서 오롯이 대표 메뉴 하나로 35년간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 어떤 곳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무려 35년이나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맛은 물론 가성비까지 갖추며 사람들의 인기 맛집 리스트에 오른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조영구의 트렌드 핫 이슈.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오늘 조영구가 여러분들에게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이 가평군인데 이곳 주변에 맛집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맛집,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맛집 찾아가시죠.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해서 트렌드 핫 이슈 MC인 조영구 씨가 직접 찾아간 곳. 바로 경기 가평군입니다. 이 집이 얼마나 맛집이길래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동생들 데리고 오늘 먹으러 왔어요. 우리 동생 또 생일이야. 생일인데 소고기 먹집에 닭갈비 먹으러 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생일날 먹을 정도로 맛있다는 맛집의 정체는 바로 35년 전통의 숯불 닭갈비 전문점. 와, 진짜 맛집인가 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닭갈비 맛이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는 사실. 이곳의 닭갈비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사장님이세요? 예. 숯불을 이렇게 비우면은 네. 인건비도 많이 들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손님들 맛있게 드시게끔 하려면 이 숯으로 해야 돼요. 철판에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맛집의 비결, 바로 숯입니다. 닭갈비를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진한 불향기. 한 번 맛보면 이 맛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데요. 실제로 벽면 가득한 유명인들의 사인이 이 집의 인기를 실감케 하죠. 와, 아니 이게 뭐예요? 요거는 이제 양념, 어. 소금. 아, 요건 양념, 네. 소금. 어떤 게 더 인기가 좋아요? 양념이 더 많죠. 양념이.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직접 이렇게 재는 거 보죠? 네. 요 닭은 어디서 갖고 오는 닭이에요? 신선한 거 엄선해가지고 갖고 오는 닭다리살만이에요. 닭다리살이요? 네. 맛있겠네. 네. 부드럽고 맛있어요. 맛의 비결은 국내산이며 신선한 걸 쓴다. 네.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양념이 좀 어우러져야 더 맛있죠. 그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직접 공수한 싱싱한 닭도 중요하지만 역시 감칠맛을 더해줄 소스가 중요하다는데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비밀이라는 레시피로 매일매일 소스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 양념을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게 골고루 이렇게 뵐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게 그 손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거를 바로 나가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숙성을 해야 맛있어요. 양념을 해서 숙성을 한다. 소스에 담근 닭다리살, 하루 동안 숙성하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루 숙성된 닭은 초벌을 해서 손님에게 나가는데요. 근데 왜 초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가져가면 고객님들 다 태우시고 못 드세요. 이렇게 해드려도 다 많이 태우세요. 숯불에 하다 보니까 거의 먹기 좋게 다 해주는 거군요. 닭갈비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인 막국수도 이곳에서 직접 면을 뽑아 만들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직접 제조한 양념을 곁들이면 사계절 별미인 막국수가 완성됩니다. 닭갈비로 배가 아무리 불러도 막국수를 포기할 수 없겠죠. 이 막국수 맛에 반해 오시는 손님들도 많다고요. 닭갈비집에 오늘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조영구 트렌드 핫 이슈, 음식을 먹으면서 맛으로 노래하는 가수 강민 가수를 소개합니다.
근데 초벌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구워야 돼요, 여기서요? 여기서 한 2, 3분만 더 구워서 드시면 되세요. 잘 구워진 닭갈비, 각종 채소와 함께 싸서 먹어 좋고요. 막국수와 함께 먹어도 맛있습니다. 특히 뜨끈한 치즈 퐁듀에 찍어 먹으면 매콤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답니다. 야, 진짜 맛있어. 막 진짜 막 설레요. 막 진짜 혼자 먹기 너무 진짜 미안해. 불향나는 맛있는 닭갈비. 가성비 넘치는 메뉴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 맛을 보기 위해 가평 국민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찾고 있는 추세라고요. 최선을 다해 엄선된 재료로 지금도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더 열심히 잘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찾아오시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닭갈비로 이번 주말 두둑하게 배를 채우며 맛있는 추억 쌓아보면 어떨까요?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족부 질환입니다. 눈이 쌓이고 빙판길을 걷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다 보면 발과 발목 부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놔두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트렌드 아저씨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버티는 동시에 걷고 뛰는 활동을 도와주는 발. 오늘은 발 건강을 잘 챙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맨 아래에 위치하지만 매일 사용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일상이 무너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부. 그런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 족부의 통증을 느끼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그 이유 무엇일까요? 길을 걷다가 발이나 발목을 삐끗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어 있어서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럴 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이로 인한 통증 때문에 바르게 딛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장애입니다. 발을 바로 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행 자세가 틀어져서 무릎이나 골반, 허리까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빠르면 그만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만 치료가 지연되어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회복하는 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기간을 놓치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족부 통증,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침할 경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진료를 받아봐야 할까요? 발목 통증과 함께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가만히 있어도 쉽게 멍이 들거나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있는 경우, 혼자 서 있기 힘들고 불편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과 발목에 이상이 나타나는 족부 질환. 부위나 증상에 따라 질환명이 달라진다는데요. 발은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 앞쪽을 전족부, 중간 중족부, 뒤쪽을 후족부라고 합니다. 전족부에는 무지해반증과 중족골통, 그리고 내성발톱과 갈퀴족 같은 발가락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발 중간인 중족부에는 부주상골 증후군과 중족관절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족부 질환으로는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발생하지만 젊은 나이에서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사용 증후군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 통증 위치 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다쳐서 발생하는 골절, 아킬레스건 파열과 같은 외상성 질환은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에 치료 정도가 부족하여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족부의 중족골통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중족골 패드 등을 사용하고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중족부 부주상골 증후군의 경우 깁스나 보조기, 또 발바닥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후족부의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 스트레칭, 진통소염제 복용,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부 건강.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볼까요? 족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족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윤형화 정형외과 전문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무주해반증으로 요즘 수술 받는 분들이 참 많다면서요? 그럼 수술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정형외과 수술이라고 하면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무지해반증 수술은 미카라는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카는 최소 침습 절골술의 약자인데 이 최소 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전에는 한 5cm에서 6cm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 절개 범위가 절반 이하로 줄여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 회복 기간도 좀 더 빨라졌겠네요? 예, 맞습니다. 절개 범위가 작아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호소하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수술 다음 날부터 화장실 정도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보행은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맨발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맨발 운동이 어떤 무지해반증을 일으키는데 족부 건강에 어떤 정말 그 도움이 안 됩니까? 발이 건강한 분들은 사실 이 맨발 운동 자체가 근육의 발달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중족골통이나 족저근막염, 무지해반증이 있는 분들은 맨발로 운동을 하게 되면 발바닥으로 충격이 그대로 가게 되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족부 건강을 이렇게 예방하고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푹신한 신발 그리고 실내에서 실내화 착용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발바닥에는 발바닥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이 지방 패드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충격이 쌓일수록 두께가 점점 더 얇아지고 탄력이 줄기 때문에 발바닥 뼈로 가는 충격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지방 패드가 얇아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은 우리 몸을 하루 종일 떠받치면서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대와 힘줄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마칠 때쯤 돼서 족욕 같은 거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족욕해 주시는 게 그리고 발 마사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집에 와서도 자꾸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이게 손 같은 데나 얼굴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발은 덜 신경 쓰죠. 맞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소외받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쁜 발, 건강한 발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형화 정형외과 전문의 모셔서 족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취업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이야기인데요.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국 여러 대학에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특별한 학과를 운영하며 화제를 얻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함께 전문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서
실무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서 졸업 후 즉시 취업으로 연계되어 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국가 공인 자격증인 데이터 준 전문가 자격증, 데이터 레이블링과 관련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공지능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는 AI 컴퓨터과 3D 영상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며 디자인, 게임, 제조 분야로 취업을 돕는 영상 그래픽과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는 3D NFT 캐릭터 디자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저희 GQE 학과는 글로벌 퀄리티 엔지니어링 학과로서 국제적인 품질 전문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품질 파트 같은 경우는 점점 산업이 고도화됨으로써 더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 반도체 분야, 항공 그리고 방산 이런 분야에서 품질 전문 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필요로 한 전문 요원을 저희 GQE과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GQE 학과의 경우 금속 가공, 금속 제조, 반도체 플랜트 투입 등 학과와 기업을 연결시켜 기업 맞춤형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실무에 바로 투입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답니다. 이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과가 또 있었는데요. 스마트 장내 마케팅과는 스마트 AI 기술을 이용한 즉 연습 실습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툴을 사용하여 그 학생들이 연습 실습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AI를 기반해서 기술 개발을 했고요. 장내는 일반 장내 과목과 그다음에 마케팅, 장내 관련된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된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장내 마케팅의 경우 공중보건, 위생관리부터 시작해 장내학, 장내 마케팅, 현장 실무 등을 배운 후 애견 분야 추모산업체, 상조 서비스 회사, 노인요양 보건복지 공공기관 등에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학과 운영 방식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학과 학생들과 협력 회사가 같이 만든 AI 챗봇으로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운영 방식 안내해줘. 입학 후 1년 동안 수업을 통해 전공 지식을 쌓고 2학년이 되면 직장과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며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협력업체가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로 개발하는 강의를 진행하여 지역 정주형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덕분에 기업에 필요한 맞춤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다른 입학처와는 다르게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됨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이 인재상이라 하면 이제 그 업체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우리가 입학과 동시에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커리큘럼을 이제 수업 과정에서 배워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이제 바로 취업과 동시에 실무적인 인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입학 즉시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없앨 수 있어 학생, 기업 모두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지역 내 기업과 학습자들을 위주로 해서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지역 내 소득을 창출하고 학습자들을 첨단 미래 산업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각종 산학협력회의를 비롯해서 MR, XR 같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한 교육 환경으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그리고 취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자신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상치 못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폭행죄부터 사기 등 형사 사건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 트렌드하기 쇼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 갈등 문제가 커지며 범죄자 혐의를 받기도 하죠.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호소를 하다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 찾아야 하는 곳은 바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억울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조급하더라도 여유를 갖고 초기 대응을 잘 하면서 모든 과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형사 피해를 당했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그 후 이 모든 과정에 신경을 써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의뢰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다는 강승희 변호사는 약 17년 동안 검찰에서 경제범죄, 기업 관련 범죄, 부패범죄 등을 주로 담당하며 검사로 활약했다는데요. 현재 그동안의 경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제가 부장검사 출신의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 사기, 횡령 등 기본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유사수 신행이 다단계 등 피해자가 다수인 조직적인 범죄, 기업 관련 담합사건, 특별법 위반 사건 등 기업 관련 범죄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제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이 많은 만큼 재판 중인 사건보다는 수사 단계에서의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의뢰인 하나하나 사건 내용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진다는데요. 모든 사건의 문제 해결 방안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듣고, 잘 보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고 바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소송에서의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저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을 지키면서 성실성과 책임감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정이 제 사건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는 전략을 만들고요.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을 지키며 문제 해결책을 만들고 있답니다. 오랜 경험만큼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사건을 시원하게 처리한 사례도 많다고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의 대변자이므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사건 자체를 공익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가능한 공평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각각의 증거 관계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일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은 적극 주장하고 불리한 것은 적극 방어하는 식으로 사건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자칫 편협한 사고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능한 주장,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 등도 함께 고려하여 사건의 변론 방향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뢰인들에게 편이 되어주면서 희망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강승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변호사님 형사 사건의 경우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혹시 의뢰인들이 뭐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의뢰인들 입장에서 형사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일수록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더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장이나 판단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나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나서 처음으로 수임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게 뭐 해외 주식 취득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건인데 그 변호인의 주장은 사건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사건을 좀 검토해 보니까 이걸 자백하고 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많았을 사건이었습니다. 첫 사건이만큼 좀 밤을 새워서 법리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무죄를 다퉜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아서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가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받아서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자백하고 인정하자. 근데 변호사님은 이럴 필요 없다.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가 그 변호사님 생각대로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혹시 가지지 않으셨나요? 그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법률 관련 법령부터 검토를 해서 많이 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어떤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의 맵시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처를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장기간 형사사건 절차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불리한 상황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사실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면 시간 순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를 강승희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됐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조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상실된 치아 대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플란트.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정보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신체 기관인 치아. 여러분은 치아 관리 잘 하고 있으신가요? 한 번 난 연구치가 손상될 경우 다시 되돌릴 수 없어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해 이미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는 브릿지,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브릿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지대치로 삼아서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실된 치아의 지대치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건강한 치아를 인위적으로 삭제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또 치아와 잇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브릿지 하방의 잇몸에 염증이 발생될 위험이 큽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 개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틀니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틀니는 여러 개의 치아가 없을 경우에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을 빈자리에 뺐다가 끼웠다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비교적 빠르고 경제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틀니가 눌리는 잇몸에 잇몸뼈가 위축되고 저장력이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악의 경우 입천장이 이물감이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 소재의 치근을 잇몸뼈에 심고 상부의 보철물을 연결해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기존의 틀니나 브릿지와는 다르게 주변 치아에 손상 없이 본래 치아처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 치아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치료법인 임플란트. 그래서인지 요즘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부터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누구나 시술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뼈의 폭경과 길이가 충분해야죠. 다행인 것은 뼈가 약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골 이식 재료를 이용해서 뼈 이식을 실행한 후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면서 뼈가 부족해서 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술 전 자가혈을 체열해서 혈액에 포함된 성장인자나 유용한 단백질들을 분리해 골 이식 재료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자가혈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없어 수루 불편감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 완성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술이 불가능한 사례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로 치료법을 결정했다면 소재나 시술 방법들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환자들마다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치아와 잇몸, 턱뼈, 그리고 턱관절은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고 보철을 잘 완성하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합을 잘 맞추어 주어 턱관절이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정 치료를 통해 기능적 그리고 심미적으로 완성된 치료를 해야 하죠.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합에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단하고 치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런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강아가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의 경우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이 가능하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실 때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올바르게 식립할 수 있도록 컴퓨터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사용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감으로 식립을 하는 것보다 보다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OX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임플란트 시술 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치과 공포증이 심하거나 구역 반사가 심해 치과 치료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수면 진정요법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면 진정요법을 진행할 때에는 치과 전문의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치아가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잇몸뼈는 점점 흡수되어 주저앉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실된 치아 주변에 치아들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기울어져서 치열이 흐트러지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 치열이나 교합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상실 이후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올바르게 식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하고 턱뼈에 구멍을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전신질환 여부나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약물도 있고 혈액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상악동 이식술을 한 경우 수영이나 비행기 탑승 등 압력이 크게 변화되는 상황은 술 후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는 다르게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기둥이 얇고 머리가 큰 가분수의 형태라 태생적으로 자연 치에 비해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서 음식물이 오래 절여되어 있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하고 주기적인 치과 내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 치아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임플란트. 올바르게 식립하고 똑똑하게 관리하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운 약물 개발에 있어서 효과가 좋은 펩타이드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는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선보인 인물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제의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단백질, 펩타이드, 저분자 등 생체 이용률을 높인 기술을 선보인 전문가가 있어 화제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뛰어난 약효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는 효율이 낮아 먹는 약이나 주사제로 개발할 수 없는 후보 물질들이 많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각종 물질들을 인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약물을 우리 몸으로 잘 흡수하게 하는 그런 기술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는 코비드-19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좋은 약물들이 개발이 됐었는데 그 약물들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약물로 개발되지 못하고 바로 폐기 처분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 처분되는 이런 약물들을 우리 몸에 어떻게 하면 흡수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생물학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홍성철 교수. 특히 인체에 들어가면 위 장에서 분해돼 형태가 바뀌는 단백질 펩타이드를 우리 몸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다는데요. 단백질이랄지 그 펩타이드 같은 건 현재 기술로는 전혀 이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랄지 펩타이드가 우리 몸으로 흡수되면 1차로 위에서 한번 분해되고 2차로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완벽하게 분해되어서 이렇게 그 아미노산 상태로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그 과학적인 현상인데요. 저희 그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를 그대로 몸에 이렇게 흡수되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니클로사마이드의 경우 물과 친하지 않은 성질로 인체 흡수율이 낮아 항바이러스제로 개발되지 못했었는데요. 소수성 물질을 받아들이는 체내의 유일한 물질인 담즙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니클로사마이드를 담즙산으로 둘러싸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단백질하고 펩타이드는 0%입니다. 근데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 51%에서 53%까지 이렇게 그대로 우리 몸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보고 처음에 그 다국적 제약회사랄지 이런 데들을 보면은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다고 이렇게 하고 신뢰성에 굉장히 의문을 가했을 정도로 그런 기술이었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검증을 해보고 나서 지금은 너무나 이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 그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집에서 알약 형태로 해서 먹으면 인슐린이 그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죠.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 실험실이 전통적으로 미생물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약물 전달 기술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시작한 연구고 저희 실험실에서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연구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인데요.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장내 미생물을 1,500종 정도로 스피시스로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포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유니버셜 배양배지도 개발하였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기술과 독자적인 배양배지를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분양해주고 있다는데요. 이를 통해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가 완성될 경우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그 약으로 쓰는 그런 분야를 파마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장내 미생물을 파마바이오틱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흥미로운 것이 그 지능을 높이는 그런 그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세계 주요 학술지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을 해서 현재 분야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을 포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배양배지가 첫째 없다는 것이 문제고 둘째 이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메타지놈 시퀀싱 방법이라고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을 발견을 했더라도 그 장내 미생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 실험실에서
장내 미생물을 가장 많은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양해주고 있고요. 또 장내 미생물을 포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배양 배지도 저희가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인체에 흡수되는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신약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후보 물질들. 약물 전달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신약들이 많이 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문화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스포츠가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 센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올해로 4년 차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 센터는 창업 보육을 통해 크고 작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곳인데, 자,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스포츠 산업에서 수익 창출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입니다. 문체부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 중에 스포츠 사회적 기업으로 특화된 그 아이템을 가진 스포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도와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2020년부터 저희가 이제 창업 보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차 때는 7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16개, 올해는 16개 창업 기업들을 보육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컨설팅부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마케팅, 브랜딩 멘토 지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데요.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중인 16개의 보육기업을 위한 성과 공유회를 준비했답니다. 이 행사는 그동안 창출해낸 가치 있는 활동들과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합니다. 민간 사업이 아니고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들이 창업 준비금을 받아서 제대로 잘 썼는지, 그리고 기업마다 원래 목표했던 성과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지표를 제대로 달성을 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인 거죠. 그다음에 또 16개 기업 대표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또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아이템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고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 아이템에다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모델을 제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 성과 공유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에서는 실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창업 보육 과정을 운영하며 스포츠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기관으로 자리할 계획이라고요. 우리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 센터는 이제 내년에도 또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우수 기업들을 또 발굴해가지고 올해 성과가 낸 것처럼 취약계층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목표들을 더 상향해서 이제 좀 달성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졸업했던 기업들이 꽤 이제 몇십 개 기업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졸업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그 협회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로. 그래서 그 협회 안에서 공동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센터에서 계속 또 찾아주고 제안을 또 줘야지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통해 가지고 졸업기업 그리고 또 우리 창업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스포츠의 사회적 임팩트를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회원사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기업들과 함께 스포츠 사회적 어떤 산업 자체를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역할인데 노력을 통해 성과까지 이뤄내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들이 우뚝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내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알뜰, 살뜰 잘 보살피는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아프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다행히 요즘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도 많아졌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참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질환 중에서도 피부 분야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 인간처럼 반려동물에게도 피부 질환은 고통스러울 터.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피부 전문 병원을 찾아가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까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아플 때마다 가까운 병원을 찾는데요. 특히 피부 질환이 생길 경우 찾아갈 수 있는 피부 전문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발사탕이 너무 심하고요. 네, 너무 많이 긁고 목 주변은 이제 눈 주위도 확실히 조금 빨개지는 것도 있고 간식 먹고 하면은 붓고 눈물도 조금 확실히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발사탕이 일단 너무 심해가지고 왔어요. 뭐 아직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진 않았는데 문진상으로 봤을 때 총 8가지 중에 6가지 정도가 지금 친구는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8가지 중에 5가지 이상 포함이 된다 그러면 85% 정도 확률로 알러지가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는 우선 알레르기성 피부염 때문에 가려움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알러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들에서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 확인해 보고 뭐 귀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안쪽이 정확하게 어떤지 알 수는 없으니까 오늘 거미경 통해서 귀 안에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피부 질환에 대해 특화된 동물병원. 세균 감염이나 곰팡이, 가려움증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고요. 피부 붉어져 있다거나 가려워하는 부위들에서 감염체가 있는지 지금 샘플링하는 검사고요. 그리고 샘플링 통해서 이따가 현미경으로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감염체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유의적인 세포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의 처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더운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와 같은 보조적인 처치로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일단은 염증 있는 부위들의 소염 효과가 있고요. 감염 있는 경우에도 감염체들을 죽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감염에 의한 염증을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이제 거기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피부에 상처가 났다거나 이제 흔히 창상이라고 얘기하는 피부 일부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도 상처 회복 효과를 굉장히 촉진시켜줘서 빠른 기간 안에 조금 더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통증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보호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 반려동물 질환, 특히 난치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질환에서 치료라는 것은 의료진뿐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과 보호자님께서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비록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의 팀이 돼서 함께 의논하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끝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신뢰할 수 있는 수의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괴로운 피부 질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치료할 수 있다는 점. 반려동물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 전문 동물병원을 찾는 것 잊지 마세요. 자, 2023년 올해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쉬운 것은요, 지난 시간에 흘려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도 2024년에 더욱 새롭고 특별한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